정말 부지런했습니다. 커피 전문점도 사전 답사했던 최순실. 그렇다면 이 미얀마 게이트를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최순실 씨가 치밀하게 미얀마 사전 답사도 했고 커피 전문점 준비도 한 것으로 보도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통령을 이용한 셈입니다. 그 전에 오늘 이틀 연속 강제 소환된 최순실의 모습부터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어제와 오늘 마스크를 썼고 어제와 좀 다릅니다. 최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비협조적인 건 분명해 보이고 앞으로 특검이 어떻게 하면 최순실 씨 입을 여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전략. 하나는 여론전을 하나 계속 벌이는 거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법정에 가서 하겠다. 이 특검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른바 모르쇠 내지는 이 묵묵부답. 그 말을 하지 않는 전략을 하고 모든 것은 이 법원에서 얘기하겠다 이 전략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 한명숙 전 총리도 검찰에서는 한마디도 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법정에 가서 싸우겠다라고 했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났었습니다. 그렇듯이 다른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특검으로서는 이렇게 모르쇠 전략을 한다고 해서 억지로 뭐 입을 열게 할 전략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재판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억지로 그 입을 벌리게 하기 위한 그 전략 쓸 생각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참 치밀했던 것 같은 게 미얀마 원조 사업을 위해서 사전 답사까지 갔었고 뭐 거기에 커피 전문점까지 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최순실 씨가 손을 안 댄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유재경 대사가 교체가 돼서 최순실 씨가 유재경 대사를 뭐 미얀마 대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유재경 대사도 본인 스스로가 뭐 최순실 씨하고 면담을 했고 충성 맹세를 해가지고 대사가 됐다고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사를 교체하는 그 배경에는 바로 그런 이권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첫째 나온 이권에 관한 문제가 K타운을 만드는 760억짜리 원조 사업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또 더불어서 그 최순실 씨가 운영했다고 하는 테스타로사라고 하는 카페가 있잖아요. 그 뭐 비밀 회동 장소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랬죠. 그 카페와 함께 국내에서도 사실 커피 사업을 시도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미얀마 쪽과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쪽에도 사업체를 차리려고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조 사업을 가지고도 미얀마에 사업체를 만들어서 지분을 갖고 그걸 만약에 따왔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받게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미얀마에 있는 사업체를 이용해서 뭐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진척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가 외교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부자 나라, 좀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나라인데요. 거기까지 원조 사업까지 최순실 씨가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좀 기가 막힐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순실 씨가 커피숍을 좋아했고 커피를 좋아해서 과연 저랬겠는가? 우리가 좀 짚어볼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윤회 씨하고 94년부터 주식회사 얀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독일하고도 이 커피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하고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해외 재산 도피 내지는 이 외환을 밀반출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커피가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커피숍을 그쪽에 내면 그거 이제 사무실로도 활용하지만 그 업체를 통해서 그 금전이 돈이 이제 오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현금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단순히 뭐 커피를 좋아해서 정말 이 사람이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화면 잠깐만 설명해드리면 오늘 최순실 씨가 이제는 돌출 발언을 좀 막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호송버스 차가 특검 사무실 아예 안쪽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취재진은 이제 최순실 씨에게 한마디 들려고 교도관에 이제 교도관 붙들리는 이제 저 말을 막기 위해서 오늘 저렇게 몸싸움까지 벌어져 최순실 씨가 넘어질 거예요. 사실 저런 모습은 사실 일반 그 검찰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 외부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바로 차가 들어가서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저도 참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저 많은 비판을 합니다만 인격권 측면에서 계속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순실 씨가 모르쇠 하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검찰로서는 약간 강원 전략을 좀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특검도 지금 최순실 씨 비공개 소환하는 방법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어떤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렸듯이
너무 강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계속 그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그것이 유효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기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림 설명, 화면 설명 잠깐 했고요. 다시 저희 주제로 와볼게요. 민영훈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760억뿐만 아니라 본인이 커피 사업을 하려고 대사를 한번 바꿔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 진짜 속속들이 밑에 있는 내막은 대통령은 전혀 몰랐을까요?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대사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그 최순실 씨가 미얀마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전부 다 아주 봐줘서 생각하더라도 눈치라도 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를 안 하면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순실 씨가 당연히 보고했겠죠. 저는 아니면 직접 보고 안 됐으면은 그 정호성 비서관 통해서 자기 사설 비서관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다 알고 이렇게 최순실 씨가 하는 일은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받쳐주는 그 권력으로 해서 그리고 미얀마 대사가 이렇게 가면은요. 프랜차이즈가 그냥 그 대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미얀마의 그 고위 공직자들 만나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업적으로 연결해주고 하면은 아주 날개 달아서 비즈니스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최순실 씨의 놀라운 수완 이게 생활력 강한 대한민국의 아줌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돈벌이의 수완을 발휘하는 거기에다가 아주 대통령이라는 게 마땅한 최고 권력이 갖다가 더 서포트를 해주니까 얼마나 최순실 씨가 날아다녔는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최순실 씨는 정말 신기한 것이 자기 돈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기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자금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결국은 무산됐는데 무산된 이유가 지금 검찰의 보도에 따르면은 실제로 자금이 ODA 자금이 와서 그것이 집행이 되면은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안 나오니까 사실 이 커피점도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독일에서 했는 것이나 미얀마에서 했는 것이나 구조적으로는 거의가 비슷하고 거기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결국 자기 돈이 아닌 국민 세금을 쓰려고 했다는 그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 씨가 이제 유자경 미얀마 대사 인선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 더 큰 문제는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도 개입을 했다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거 할 때마다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 왜 지금 코이카 이사장을 인선을 하려고 했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K타운 사업 760억짜리 그거를 추진하는 원래 추진하는 그쪽 기관이 바로 코이카입니다. 그러니까 유재경 대사 임명하고 난 다음에 코이카 이사장만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그럼 그냥 최순실 씨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얀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 대사 같은 경우에도 임명을 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른바 언론에서 신문 제목으로 뽑은 내용이지만 동남아를 최순실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유재경 대사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 프랑크푸르트 지사장을 했는데 김인식 이사장도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인맥이 결국은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활용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최순실 씨의 총영사 인사 개입을 폭로했던 외교 농단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재천 호치민 영사관의 이야기부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김인식 이사장도 프랑크푸르트의 그렇죠. 네. 사무소장을 했고요. 네네. 유재경 주부참 대사도 삼성전기의 프랑크푸르트 책을 썼는데 여기에도 유재경 당시 삼성전기 1호 법인장하고 김인식 코트라 무역소장이 함께 책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이종범 선생, 또 다른 독일 인맥을 찾아보면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이카 이사장하고 미얀마 대사하고 독일에 있을 때부터 서로 알던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책까지 같이 쓸 정도는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미얀마 대사 자리 그리고 코이카 이사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가기 힘든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알아서 이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요, 그러니까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보도 하고 이랬던 분들, 이 자리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외교부 공무원들도요, 미얀마 대사 또 이 코이카 이사장 가기 위해서 고위직들이 그만두고 나서 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 저 자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하듯이 쉬운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저건 직보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리고 또 직접 그러니까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임명할 수 없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관여를 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박 대통령이 연설 과정에서 뭐 대국민 연설을 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강조한 바가 있어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 원조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 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VIP 관심 사항이 됐는데 이렇게 대사도 갈아치우고 거기에 이권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특검의 화살이 이제 미얀마 게이트 하나와 두 번째 화살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너링이 좋다고 국정감사때 극찬했던 이 백승석 경위과 특검에 출석했는데 영상 한번 같이 보세요.